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4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 있는 수요일입니다. 이 스트레스 수치가 가장 높아서 수요고개다라고 불리우는 수요일인데요. 그래도 이 수요고개만 잘 보내면 오히려 행복감이 커지는 금요일이 찾아오니까요. 오늘 하루만 조금 더 편안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밤에 조금 이슈였던 부분,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CPI는 시장의 전망보다 높은 8.3%, 그리고 에너지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CPI도 0.6% 상승한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예상보다 좀 높은 지수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 지난밤에 급락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난 뉴욕 시장에서 다우 지수는 2.21%, 그리고 S&P 500 지수는 2.62%, 나스닥은 3% 이상의 하락폭 보여주면서 지난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하락폭은 2년 만에 최대 일익 낙폭이다라고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는 또 원달러 환율도 4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이러한 지금 시장의 흐름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우리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장 초반 좀 급락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2%가 넘는 하락폭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금 2.42% 하락하면서 2,39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2.54% 하락하면서 77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흐름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러한 시장 흐름, 우리 네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한 이유는 이제 CPI 지수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예상치는 이제 8.1로 예상을 했는데 8.3이 나온 거죠. 전월은 이제 8.5였는데 8.5에서 8.3으로 줄어들어서 일단은 피크 아웃은 맞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건 맞다라는 평을 했지만 예상보다는 높았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자, 일단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뭐 적당히 뭐 2%, 3% 빠졌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미국 시장이 5%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은 어제 보면은 이제 미국 기술주들, 뭐 애플이라든지 나스닥 주가가 또 폭락도 했고 반도체 지수도 폭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기술주들이 어제 많이 빠졌겠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그냥 말 그대로 폭락, 그렇죠. 폭락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버텼던 섹터들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음식업종이라든지 사료 비료주들은 플러스 나는 애들도 있었고 적당히 버티거나 덜 빠졌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어디가 강하냐면 이쪽이 강하죠. 딱 보니까 미래생명자원, 지금 대주산업은 아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랑 같이 보면은 대주산업은 이렇게 강하게 일봉 차트로 봐도 종고점을 거의 돌파하는 상황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는 않겠다라는 일단 그런 얘기 속에 이쪽 애들이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쪽인데요. 어제 여러분들한테 대한제당을 말씀드렸는데 걔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오늘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비료 사료 관련주들은 은근히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업종적으로는 그렇고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시장이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5% 빠지는 건 좀 오바고요. 미국 시장 5% 빠져도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빠지는 이유는 어제 2% 갔으니까 2.6%인가요 어제? 2.9%, 고가가 2.9%, 종가가 2.7%. 그러니까 어제 그 정도 올라갔던 거 그냥 그대로 빼놓은 겁니다. 미국 시장도 올라갔던 거 뺀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간 거 빼놓은 건데 일단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일단은 미국에서 너무 심하게 이렇게 흔들어 놨던 이유가 0.75에서 이제 1.00포인트. 그쵸. 1% 정도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건데 글쎄요. 그러다가 0.75로 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또 반등 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어제에서 이제 CPI 지수는 발표를 이제 했으니까 결과는 나왔는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8.5에서 8.3으로 내려갔으니까 정점은 찍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게 되면 호재가 될 거고 8.1 정도로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덜 떨어졌다 이런 얘기로 또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아침에서는 플러스권역이 있었으니까 일단 여기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어제는 이슈가 있었던 거라서 흔들렸다 치더라도 오늘 밤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저점 자리를 2365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깨는지 안 깨지는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침에 개파락이 세게 나왔다가 지금 봉으로 따지면 도찌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가 돌리는 빨간색 양봉의 도찌죠. 그래도 도찌입니다. 도찌는 뭐 색깔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좀 더 올라가 주면 오히려 그 양봉으로 보여지면서 모양이 이상하게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빨간색 무조건 좋은 거죠. 어쨌든 여기서 저점 자리를 좀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박스권으로 봅니다. 일단 박스권 시장이고 미국 시장이 저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국에서 결자 해지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걸로 인해서 떨어뜨려 놨다면 또 다시 다른 얘기로 다시 들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정상 궤도로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운 좋게도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인플레이션 수혜주니까 그래서 사료주, 비료주들이 오늘 강한 것은 그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몰렸는데 그럼 매매는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대주산업 전고 좀 돌파했어요. 과거에서도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터지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전 세계 시장 또 전쟁 난다고 다들 이제 박살나고 폭락하는 줄 알았더니 그때가 2월달이었죠. 2월달에서부터 3월달, 4월달까지 그때 당시 사료주가 폭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들 위기라고 생각할 때에서 오히려 거꾸로 매기가 이렇게 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슈가 모이면서. 그래서 지금 뭐 기술주들은 뭐 나스닥 반도체 박살난 거 보면은 오늘은 제일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반면에 사료주 쪽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사료주들은 다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팜스토리도 바닥이라서 차트 보면은 굉장히 바닥이에요. 팜스토리도 완전 바닥이고 완전 바닥이라서 뭐 빠질 자리도 없어 보이는데 미국 시장이 급락했는데 수혜주라고 얘기 나오니까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고 뭐 등등 해갖고 팜스토리, 뭐 대주산업 아까 좀 봤고 고려산업 그렇죠? 고려산업 이것도 사료주 오늘 4.4% 강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애들 지금 이렇게 양봉 나오고 6%대, 7%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의 섹터가 저쪽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매매는 이쪽은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 일단 사료주들, 음식업종들 이쪽이 오늘은 강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미국 시장 저점이 잘 지지가 되는지 일단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은 2,365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 있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장 오늘 폭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섹터들을 주목해봐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CPI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 급락하면서 미국 시장의 많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시장 하락세까지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하락장 속에서도요, 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든든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러한 우리 하락장 속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시장의 흐름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지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께 든든하게 여러분의 수익률을 지켜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한국카본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 동성화인텍 12,650원에 잡아주셨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풍사는 아직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이었지만 목요일에 셀트리온 제약 3.7% 수익률 가져가면서 우리 수익률 든든하게 잡아줬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우리 시장 추석 연휴로 인해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월요일에는 아직 휴장이었고요. 어제 대한제당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수익률 전환되면서 0.2% 가져갔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도 해당 종목 잘 지켜보시면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54.6% 가져갔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대한제당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대한제당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설탕 관련주이면서 사료 관련주 쪽이죠. 일단 내일서부터 15일 이제 라면 가격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면 가격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가격들이 이제 인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물가들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국내 이슈만 가지고도 뭐 다 상승하는데 설탕 가격 상승 안 하겠어요? 이미 상승했다라 그러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미 벌써 추석 전 물가와 이후 물가가 벌써 달라져가지고 계속 상승을 할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먹어야죠, 그렇죠?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뭐 자동차가 너무 비싸갖고 못 사겠다. 그러면 걸어다니면 되죠, 그렇죠? 근데 안 먹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료주들이 물가가 이거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이미 7월달, 8월달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월달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10월달은 안 됐지만 왜냐면은 올해 지금 전 세계 가뭄과 그 다음에 폭염과 홍수, 뭐 중국, 파키스탄 뭐 이런 데들도 거의 가축하고 막 농작물들 다 완전히 다 싹을 다 죽었죠, 뭐 그렇죠? 완전히 엄청난 재앙이 펼쳐졌는데.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 농작물들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1년 농사라 그러는데 그거를 뭐 당장 1개월 만에 뭐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고 그러면은 이게 물가를 잡으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계속 기사들도 뭐 인도에서 뭐 밀가루 수출 뭐 금지하겠다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이 먹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뭐 수출을 자기네들도 먹을 게 없는데 그걸 수출을 뭐 한다고 해서 어쨌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요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도 이번에 보면 에너지 가격은 많이 잡혔습니다. 천연가스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 주거 비용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음식료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식료품 관련주들은 그 이슈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재가 되니까 제품 가격 상승.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 폭등한 것도 보면은 힘남노 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고로가 정지가 됐죠. 그러니까 일부러 정지시킨 거예요. 정지를 시켰는데 이걸 정지했다 다시 틀려면은 이게 며칠 걸린다 그러니까 그 생산을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한대요. 그래갖고 그 호재가 돼가지고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 급등을 했잖아요. 제품 가격 상승 이슈가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뭐 그렇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이슈로 움직였다 그러는데 좀 제품 가격은 이거는 뭐 자기네들이 상승시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원자재 가격 폭등에다가 식료품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에서는 이쪽 사료 관련주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보면은 미래생명자원부터 해서 대주산업도 오랜만에 다시 강세를 펼쳐주고 있는 거 보면은 이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바닥에 있는 그래서 대한제당 어제에 이어서 또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에서 미국 시장이 5%다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 잘 하면 될 것 같은 대한제당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전일 표적 종목 대한제당인데요. 한번 보면서 다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조금 올라가 있죠.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하면 그렇게 올라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업종들을 다 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아침에 봤을 때에서 대부분의 호가들이 다들 안 좋았죠. 다들 막 빠져 있고 물론 지금은 이제 낙폭을 줄이고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침 대비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아래 꼬리를 좀 달고는 있을 텐데 아침서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미래생명자원부터 해가지고 뭐 한일사료, 팜스토리, 뭐 한탑, 그렇죠? 대한제당, 뭐 사조동아원,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그러니까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다 지금 플러스권역에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지금 장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5%가 빠졌음에도 그래도 버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바닥이라는 얘기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섹터들의 종목들의 그 수급을 보면은 사조동아원도 보면 어제 이어서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열심히 담는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팜스토리도 마찬가지고 팜스토리도 어제 외국인들이 28만 주. 근데 사조동아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네요. 어쨌든 요렇고 뭐 이지홀딩스 뭐 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그래도 매수가 이렇게 들어와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면 지금 정도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버티는 것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동안 한일사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애들이 이렇게 대주산업처럼 이게 계속 예전에서도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장이 어려울 때에서 뭔가 호재를 잡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그래서 사료 가격하고 비료 가격하고 음식 업종들이 가격이 비싸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움직인 건데 뭐 어제는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쉽게 안 잡힐 것 같다. 그래서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쌀 가격이 안 싸질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결론은. 미국 보니까 쌀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쌀 가격보다는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뭐 식료품 가격이 올라간 건데 어쨌든 먹는 가격들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나라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굶는데요 지금. 새끼를 못 먹는답니다. 이 기사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러한데 더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나라 되게 잘 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못 사는 나라들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이슈가 일단 우리나라 추석 이후에 물가 이슈가 되면서 뭐 지금 거래 실리면서 대주산업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에서 사료주들 이제는 좀 움직일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가격을 한번 잡아봅시다. 저쪽의 흐름들을 잘 보시고 어제는 3,105원에 잡아드렸잖아요. 그 가격 이하로 내려올 때 사세요. 그러니까 뭐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고 3,105원 요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점 매수를 잘 해보시고 이미 대주산업이라든지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차트는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60에서 뚫고 올라가면은 얘가 대주산업 되는 거죠 뭐. 뭐 대주산업은 뭐 얘는 뭐 처음부터 올라갔습니까? 바닥에서 거래 실리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이쪽 애들이 계속 움직이면 뭐 한일사료도 마찬가지고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이 계속 강하게 가주는 게 좋아요. 이런 애들이 계속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주면 그러면 대한제당도 똑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 사료주들은 연말장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해외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음식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닭고기 가격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하림도 가격을 올린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추석 이후에서 올린다 그랬는데 식료품 가격이 다들 상승을 하면은 뉴스 나오겠죠. 못 살겠다. 너무 돈이 없다. 너무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사가 나오면 아마 식료품 가격들이 또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또 이슈가 돼서 또 거래도 실리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이기 전에 바닥에 있을 때 저점 매수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한제당 만나고 왔습니다. 설탕 관련주, 사료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는 3,105원입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컴퓨터 꺼졌었는데 지금 켜지니까 아유 환하게 잘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진원생명과학이 16% 급등해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감축법 그 해외 공장 거기 있는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제약주도 거기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딱히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그다음에 자동차처럼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또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거니까 또 좋은 쪽으로 될 거냐. 뭐 이제 이런 이제 가운데에서 얘기들이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밤에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궁금한 사람은 이따가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먼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나기술. 하나. 네, 하나기술 69,800원에 10%입니다. 하나기술? 네. 아, 하나기술. 네네. 하나기술 얼마라고요? 69,800원요. 69,800원 수익이시네요. 아, 그게 엄청 고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게 77,000원까지 올랐는데도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도 봤는데 오늘 떨어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팔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뭐 버텨보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고생이 또 될 것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팔고 앞으로 좀 기다려도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은 좀 더 가져가 보려고요.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69,800원 거의 7만 원대에서 물렸다가 네. 고생을 1년 넘게 하신 것 같거든요. 중간중간 네네. 보면은 네. 손실이 거의 30% 가까이 됐다가 그렇죠. 25에서 30% 가까이 됐다가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게 될 때는 일단 한번 팔아주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30% 빠졌다가 올라간 애들은 다시 생각해 보면 또 30%가 또 빠질 수 있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30% 빠졌었는데 또 떨어진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1년 내내 30% 전에 있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만약에 쌌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매수 가격이 한 57,000원대다 그러면 조금 조정받는 거 한 6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버티면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거의 7만 원대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정리를 못 해갖고 만약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또 이거를 또 몇 개월 또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에서 최소한 절반은 파는 게 무조건 좋은 거고요. 욕심이 나면 절반만 보유하시면 되고 욕심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얘가 다시 차라리 조정을 받으면 다시 싸게 사면은 조금 더 편안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얘가 다시 살아나서 위로 올라가면 얘만 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좋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나라 종목도 폭락한 애들 아주 널렸거든요. 그렇죠? 네. 다 빠졌어요, 지금. 뭐 어제 올라갔던 애들 싹 다 내려가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 시장이 좋아서 얘가 올라가면 다른 애들 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종목을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얘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무조건 파는 게 일단 안전할 것 같아요. 아, 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해화학. 자, 비료주인데요. 제가 일전에서도 한번 상담을 중간중간에 해서 했었는지 아니면 신한수에서 얘기했었는지 이게 올라갈 때에서는 제가 좋은데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신한수 때에서 이 남해화학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릴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저점을 지지하고 있고 12,000원대 이때 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노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비료, 사료 관련주들은 딱히 지금 뭐 시장이 더 이상 급락하지만 않는다면은 이게 바닥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고
그래서 요거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10,000원이라는 자리는 웃긴 게 10,000원 이전에서는 이게 10원씩 움직이는데요. 10,000원 넘어가게 되면은 50원씩 움직여요. 이거 호가 단위가 5개씩 움직입니다. 지금 1개씩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10,000원을 안착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수익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00원 전에서는 저점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이 안착되면은 그때서부터는 11,000원까지 어렵지 않게 또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10,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서림바이오 15,000원에 50%. 비중이 좀 많기는 한데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마이너스 1.45% 정도. 오늘은 이 정도 빠지면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과거에 시장이 무너질 때에서는 안 봐줍니다. 이렇게 안 만들고요. 그냥 내동댕이 치면서 종목들이 10%, 15% 이렇게 빠져. 두 자릿수로 빠져요. 앞자리 숫자도 2자가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막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종목들이 많이 폭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나는 애들도 있고, 물론 많이 빠진 애들도 있기야 있죠. YG엔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나 빠지고 있는 중인데, 뭐 일부 종목들 많이 빠지는 거 외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는 거 봐서는, 얘도 지금 원래부터 많이 빠져 있던 애고, 버텨볼만 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많아서 그렇지만 좀 버티고 있다가 15,000원 올라오면 그때는 비중을 확 줄이세요. 확 줄여놓고 20% 이하로 줄여놓고 하여튼 15,000원 이상에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보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갑니다. 버킷 스튜디오 2,900원에 30%.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엔터주들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에미넴상 뭐 이런 걸로 이제 오징어 게임이 뭐 수상할 수도 있다 얘기와 그다음에 수리남 넷플릭스인가요? 어쨌든 그게 뭐 재밌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오징어 게임과 같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관련된 섹터들의 넷플릭스 관련주들이 움직임들이 어제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시장이 빠져서 그래요. 빠져서 그런 거고 2,900원대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어 보이니까 그냥 어차피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건데 이게 참 다행인 게요. 이게 미국 시장이 저런 정도로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2,300이 깨질 생각으로 떨어지는 거고 2,000도 깨지고 1,800이 깨질 생각으로 떨어졌다면 이게 마이너스 3%가 아니고요. 이게 장대 연봉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상으로 얘가 이렇게 떠서 1,500원 내려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그럼 30% 넘어가네. 마이너스 25% 끝난다. 그러면은 얘만 박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 박살나는 거고 시장도 박살날 생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5% 떨어지고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20% 이상 다 떨어지는 쪽으로 모양들이 다 급락으로 나오면 이건 그냥 폭락장으로 가겠다라는 뜻인데 아직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얘도 전저점을 지지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폭만큼만 빠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버틴다는 거예요 지금. 얘도 지금 버티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보유가 가능하시고 다시 올라올 때 2,700원, 2,800원 이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진성 TC. 진성 TC.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1,000원에 30%. 11,000원에 30%. 11,000원에 30%.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잘 안 빠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저점을 잘 지지를 하고 이제 건설기계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때문에 아마 건설 이쪽 저쪽 섹터들이 어제 잠깐 움직였는데 그래서 어제 분위기상 4%까지 올라갔다가 뭐 떨어졌어도 1.4%밖에 안 떨어진 거니까 그래도 얘는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라는 게 또 다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이렇게 폭락세로 만들어 놨으니까 미국이 다시 해결을 해야 돼.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자 해지의 성격으로 다시 반등이 주면서 올라와 주면 그러면 얘도 저점을 지지하고
1,500원, 11,000원 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점 라인은 일단은 9,000 원래는 완전 저점은 9,200원인데 9,230원인데 이전 저점 라인이 9,600원 라인이거든요. 그 자리를 일단 안 깨는 게 좋아요. 근데 깨진다 그래서 뭐 손절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9,230원 자리까지 일단은 지켜보시고 그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네. 9,230원까지는 내려와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은 9,600원이 안 깨진 선에서 버텨주는 게 얘가 11,0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더 좋을 거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지금 차트 모양은 양봉 두 개를 버텨놓은 게 이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모양이. 음봉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모양보다는 이렇게 빨간색 두 개로 불씨를 살려놓는 게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 데는 좋으니까 미국 시장만 조금만 반등 주면은 얘는 1,500원 회복할 수는 있어 보이니까 그냥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후성, 후성. 18,650원. 얼마요? 18,650원에. 18,650원. 네, 그때 선생님 살아있어 샀는데. 그때요? 그랬을 때, 네. 그때 한번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8월달, 7월달 폭락하기 네. 전에 다 팔라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 그러고 나서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팔라고 왜냐면 장이 그때 막 흔들릴 것 같아갖고 이제 팔라고 했었던 건데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손절을 각오를 하고 보유를 해야 돼요. 이제는 여기 15,000원짜리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표역 종목을 줬는데 잘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방송 한번 달려보세요. 일주일 만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저는 다들 팔아버리라 그래요. 왜냐면 그래요? 계속 갖고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게 누적적으로 쌓이면 마이너스 20%, 30%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리스크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일주일 만에 안 가면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얘는 어쨌든 갖고 있다가 여기 15,000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고 1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다시 얘도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다시 움직임이 좋잖아요, 최근에. 예. 그러면 다시 18,000원 쪽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에서 손절 타이밍을 18,000원서부터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올라오면. 그럼 조금 추가로 좀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했다가 15,000원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눠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15,000원 깨지면 손절할 수 있으면은 추가 매수도 되는데 대부분은 추가 매수해갖고 15,000원 깨져도 그냥 그대로 냅두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손실에서 더 깨지니까 더 못 던지는 거죠. 그럼 일주일까지 만약에 안 올라간 게 팔아버리라고요? 10,000원 깨지면? 일주일 이미 늦었죠. 이미 지났죠. 이전에서 뭐 그 정도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면은 이미 늦은 자리고 일단 요거는 이제 저점 라인 15,000원 자리가 깨지면은 손절, 반등 주면은 18,000원 자리에서도 뭐 600원 차이지만 손절하는 게 낫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저점 깨지면 손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모비 데이즈 1,500원에 10%. 요거는 일단 차트는 안 좋아요. 차트는 이제 저점이 깨진 것 자체가 안 좋습니다. 저점이 깨진 게 안 좋고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추가 매수도 별로예요. 왜냐면 지금 이 거래량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지금 애매하니까. 거기다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이 폭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낙폭만 좀 줄이는 상황인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1,500원 근처로 올라오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는데 1,500원 올라가는 자리가 얘가 20% 정도 올라가야 되네요, 보니까. 26%.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는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26%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갖고만 있다가 한 1,300원 정도, 1,200원, 1,300원을 일단 회복을 하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고 아직 회복을 못 했어요. 그리고 얘가 회복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영향을 맞아가지고
얘가 이렇게 급등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더 두고 보고 있다가 이렇게 회복을 하면 모양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라든지 보유에 대한 얘기를 다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오르비텍. 자, 오르비텍 7,300원에 10원. 이것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저점 자리가 여기가 깨질 때에서 62선이 라인이 깨질 때에서 여기서부터 일단 약세로 바뀐 거고요. 여기선 지지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이 넘었고 일단 전저점 자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전저점 자리 한 5,500원 그 다음 라인은 지지 라인은 5,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키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은 한 달 정도 걸리겠네요. 다시 7,000원 회복하는데. 그래서 여기 내려오고 뭐 박스권을 주고 그래서 지금은 6,500원, 7,000원 라인이 박스권 고점 라인이 됐고 저점 라인이 5,500원이 된 박스권 저점에 있는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다시 7,000원 쪽으로 올라와 있을 때 그때에서 손절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거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성모입니다. 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네, 35만 원에 비중은 30%입니다. 35만 원이면은 한 갖고 있는 지는 1년 넘으셨네요. 1년은 2년도 넘었죠. 2년 넘으셨고. 네. 일단 한미약품 쪽은 이제 제약주 뭐 임상 얘기가 좋게 막 나와주고 그래갖고 이제 어제 급등을 했다가 죄다 쭉 떨어졌는데, 일단 미국에서 지금 계속 오늘서부터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 자국 내 이제 생산을 할 거냐 아니면은 우방국인 애들한테 좀 풀어줄 거냐 아직 정확하게 나온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이게 호재냐 악재냐 지금 아직도 뭔가 얘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뭐 완전 폭락도 아니고 올라갔던 거 그대로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2년 동안 보유한 부분이고 한미약품은 길게 봤을 때 이미 바닥 쪽에 있는 많이 빠졌죠. 벌써 한 7년? 6년? 이미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는 좀 아쉽지만 35만 원까지 길게 보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얘가 지금 2년 동안 해서 그렇게 안 움직였는데 35만 원까지 뭐 금방 올라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차피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뭐 그래도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그래도 국내에서 네임 밸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가다 보면 언젠가 또다시 제약주가 또 강하게 움직이는 때가 올 거고 그때가 올 겨울이 될지 내년 겨울이 될지 한 번은 제약주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튈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5만 원은 뭐 1년 정도 기다리면은 그 안에서는 다시 갖다 놓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아직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으로 잡아주셨던 대한제당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105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3,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속에서 매수 포인트 한번 잘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 양시장의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는 모습인데요. 어제와는 다소 다른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205원 강력한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2,415원,
지금 864억 원 지금 덜어내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 혼자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1,137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07억 원, 406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 업종들 좀 전반적인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좀 큰 폭의 상승폭 만들어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 이상의 하락폭 보여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양시장의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아직도 양시장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하락폭 조금 줄어든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1.66% 하락하면서 2,400선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2% 이상의 하락폭으로 780선 지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서부터 개파락이 굉장히 심했죠. 저는 아침에서 이제 이렇게 개파락이 심하게 나온 이유에서 낙폭을 줄일 걸로 이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주식을 많이 샀어요. 코스닥도 많이 샀고 어제 1조를 넘게 샀죠. 기관하고 외국인들 합쳐도 1조 가량을 샀는데 거기다가 금융투자도 6천억 넘게 샀으니까 1조 한 6천억 넘게 어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외국인들은 선물도 많이 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오늘 수급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를 않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 800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도 363억밖에 팔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좀 개인들이 좀 팔았다가 지금 다시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도 생각했던 것만큼 뭐 엄청나게 폭락하거나 종목들도 완전히 폭락으로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으로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오늘. 과거에 이제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가 한 1000포인트 이상 빠졌으니까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종목들은 두 자릿수로, 그러니까 10%, 15%, 20% 떨어지는 애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면 오늘 거꾸로 플러스는 애들도 있고, 뭐 많지는 않죠, 올라가는 애들이. 그래도 어쨌든 많이 빠진 애들 좀 덜 빠지고, 그다음에 개파락이 컸던 것만큼 종목들도 개파락을 줬다가 들어주면서 빨간색 양봉으로 바뀐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4%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래도 빨간색이 있다라는 건 파란색보다는 그래도 빨간색이 나은 거예요. 어쨌든 차트적으로는 그래서 빨간색들이 지금 양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애들이 뭐 종종 예를 들어서 뭐 파밀세 같은 경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이제 제약주들이 다 폭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2%라도 파란색의 마이너스 2%랑 여기 빨간색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은 개파락이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한 5% 떨어졌다가 들어주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밀어내는 모양보다는 차라리 이런 모양이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지 이게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똑같이 피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시장이 여기서 더 이상만 빠져주지만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 미국 시장 올라갈 때 못 올라간 게 있으니 지금 다 떨어지면은 어차피 올라간 것도 서로 없는 게 이제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박스권 장세만 만들어지면 또 매매 장세가 또 펼쳐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미국 시장이 저점만 안 깨지면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요 저점을 안 깨는 선에서 그냥 박스권으로 되돌리면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외국인들이 1조, 2조 이렇게 팔고만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아직은 그렇게 막 손절을 무작정 막 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일단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불안하시면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잠깐 들어와서 다시 한 번 더 시장 체크를 해드릴 때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 가겠습니다. 자, 상담입니다.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유라테크고요. 유라테크? 예. 유라테크. 폭등하고 있네요.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600에 35%요. 14,600원이요? 네.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지금 올라올 때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겠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한 37% 정도 지금 손실이라, 어느 정도에서 좀 더 이게 그냥 손절을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올라올 때 아니면 그냥 계속 더 기다리는 게 나니까 해서요.
이게 10,000원 부근이면은 대충 그냥 지금에서 그냥 팔아도 상관은 없을 텐데, 그렇죠? 예, 이제 오늘 다시 10,000원 정도. 아까 상한가 잠깐 찍고 다시 또 내려오더라고요. 야, 이게 원래 10,000원 이하 있는 종목은 이 10,000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라서 아, 네. 원래 10,000원을 쉽게 못 넘어가서 그래서 10,000원 정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10,000원 부근에서 손절하는 게 맞는데 네. 이건 손실도 너무 크고 한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다시 조정받을 거 생각하고 버텨야죠, 뭐. 아, 그냥 계속 버티는 게 그렇죠. 조정받고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다시 뭐 8,000원 쪽으로 내려오겠지만 그거 버티고 또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면 또 10,000원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은 12,000원, 13,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정말로 줄어진 상태에서 손절할 기회는 올 수는 있거든요. 네네. 자,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으려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 무너지겠다라는 전조 증상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전저점도 깨지면 안 되지만 이미 어차피 이렇게 유라테크처럼 많이 빠져 있고 물려 있는 종목은 2,300이 깨질 때 그냥 어차피 그 자리나 요 자리나 어차피 그래봤자 10% 정도 차이인데 네. 손절을 하더라도 차라리 2,300이 깨지면서 손절을 하는 게 10% 정도 더 못 먹겠지만 더 손실은 더 늘어나겠지만 깔끔하게 어차피 포기할 거라면 여기가 깨진 다음에 던지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요. 네. 유라테크 37% 깨진 게 억울할 수 있지만 그치 37%인데 더 떨어진다 해서 그 47%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14,000 제가 한번 대충 찍어보면은 14,000 요 정도인데 요 정도에서 8,000원 정도로 떨어지면은 37%에서 44%니까 대충 한 7% 정도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거기에서 차라리 손절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2,300이 깨지게 되면 모든 종목들이 유라테크보다 더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더 깨진다는 얘기는 이제 손실, 네. 얘는 더 깨지겠죠. 얘도 그때 이후서부터는. 그러니까 종목들이 진짜 다 폭락하는 거예요. 우리 막 그때 막 코로나 사태처럼 종목들이 다 쪼그라들면서 정말 막 아수라장이 되면서 유라테크도 3,000원 내려갈 거고 삼성전자도 막 2만 원 내려갈 거고 현대차도 막 10만 원 깨지고 막 5만 원 내려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1년을 잘 버텼는데 그래서 해놓고 지금 이제 막 반등을 다시 처음으로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계속 빠졌다가 그래서 한 손실이 한 10,000원이 조금 넘어가면서 이걸 버틸까 올라가지면은. 그러니까 저는 일단 버티는 게 팔까. 맞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 자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2,300 깨지면 얘도 44% 깨지면 다른 애들도 다 44% 다 깨질 거예요 그때는.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어차피 네. 깨질 거면. 네. 근데 그렇게 깨지지를 않는다라 그러면 어떻게 깨지면은 차라리 그때 가서 손절해도 억울할 거는 없다. 어차피 그거 44% 깨져도 딴 종목도 44% 깨질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이제 호재성 기사 나오면서 어제부터 좀 이제 반등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 모멘텀으로 끝날지 이게 조금 더 가질지 이제 그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2,300이 안 깨지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만들어지고 움직이면 이런 네. 개별주들이 잘 움직여요. 네. 특히 연말장, 연초장, 내년 연초장까지 이런 개별주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잘 움직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지수가 2,300이 안 깨지면 버티면 이런 이제 개별주, 잡주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또 연말장, 연초장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네. 어차피 그렇게 많이 깨진 거라면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다들 지금도 아마 겁을 많이 내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종목들은 일단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불안해서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잠깐 공개 방송을 잠시 뒤에 하고 불안감이 조금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일단은 시장을 봐드릴 테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이따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1시에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일본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